2025년 5월 13일 미국 시장 리뷰입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무역협상 합의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 미국 증시는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여러 매크로 지표들이 리스크온, 즉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가리키면서 이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까지 강하게 갈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니까 이게 계속 갈까? 하는 의구심도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티그룹도 비슷한 우려를 내놨거든요. 오늘 발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미 경제는 한 번 상처를 입은 상태고 환율이나 추가 협상 같은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고 강조했어요. 중국과의 협상도 90일 유예일 뿐이고 유럽이나 일본과의 협상도 진행 중이니까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도 한마디 했는데요. 추가 상승을 위해선 연준의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를 반영하듯 10년물 국채금리가 위험선인 4.5% 근처까지 다시 치고 올라가고 있네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리스크온 심리가 강했어요. 채권을 팔고 주식을 사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죠. 그런데 미중 무역협상 90일 유예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잠시 주춤하면서 다시 인플레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채권 시장이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재정 지출 문제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관세를 확 낮춰버리니까 결국 국채를 더 찍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년물 금리는 4%를 넘었고 10년물 금리도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늘 밤 발표되는 CPI와 내일 밤 PPI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일시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지금 시장은 바닥에서 24%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강제적인 행정명령 같은 수단을 쓰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와는 좀 어긋나는 방식이죠. 심지어 중동에 가서 반도체와 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니 유가를 올리지 말라고 협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네요. 모든 게 인플레를 잡기 위한 고군분투인 셈이에요. 이런 시장 강세 속에서 달러지수는 반등했고 금 가격은 3%대 급락했어요. 지난주 이더리움의 급등에 이어 오늘은 리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인 시장도 위험자산 강세 흐름을 타고 있네요. 원화값도 무려 22원이나 튀었어요. 원화 강세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거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애매해질 수도 있겠어요. 시장 흐름을 보면 갭 상승 후 밀리지 않고 버텨준 게 다행이에요. QQQ는 미중 관세 유예 재료로 200일선을 돌파했고 중국 본토 주식도 200일선을 뚫었어요. 신기하게도 미국과 중국 시장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이머징 마켓도 전고점을 돌파했고 유로존은 아직 협상 중이지만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반도체 섹터는 상승률 1위를 달렸어요.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거예요. 미국 운송주는 미중 교역 재개로 급등했고 소비재도 중국산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반등했어요. 빅테크도 강세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가 직전이고 테슬라도 200일선을 돌파했네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판매는 부진한데 에너지 사업부가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가 높아서 관세 유예가 더 큰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라기보다는 에너지 회사로 봐야 할지도요. 로보택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규제와 일자리 문제 때문에 확산이 쉽지 않을 거예요. 바이오 섹터는 행정명령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했고 원전은 하락 추세 상단을 테스트 중이에요. 풍력은 6개월 돌파 후 신고가를 향하고 있고 태양광도 7개월 하락 채널 상단을 뚫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간외에서 한화솔루션이 뜬금없이 급락했죠. 미중 관세 유예가 중국 본토 제품에만 적용되는데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돼 반덤핑 관세 0%라 이번 이슈와는 무관해요. 오해로 인한 급락이었다고 보이네요. 지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AI에서 GPU 확보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 됐어요. LNG, 원전,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죠. 한쪽으로 치우친 에너지 정책은 늘 문제가 되니까요. 미국이 태양광 정책에서 중국산 제품에 계속 의존하면 에너지 공급망을 중국에 맡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조선산업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듯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요. 이런 흐름 속에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중국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역할이 커질 거예요.
마침 2차전지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2분기 증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낙폭과대 트렌드라면 2차전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네요. NRG 에너지는 120억 달러의 LNG 발전소 18기를 인수하며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했어요. 시장은 이를 최선의 선택이라고 화답했고요. 결국 에너지가 핵심이에요. 항공기 엔진, 부품, 소재 관련 회사들도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중국이 민항기 엔진을 아직 못 만드는 게 큰 이유죠. 비료 회사도 신고가 행진 중이고 글로벌 방사는 신고가 후첫 조정을 받고 있네요. 나스닥은 미중 90일 유예 재료로 200일선 저항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투자은행들은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지수는 올랐지만 미국채 금리가 튀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줄었어도 인플레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오늘 밤 CPI 발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AI 관련 투자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GPU 확보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죠. 에너지 섹터의 빅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해 보이네요. 조선은 LNG 키워드로 아직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방사는 6월 나토 회의와 트럼프 이후 관세 협상을 앞두고 주목할 만해요. 삼성전자는 200일선 돌파를 시도 중이지만 수급 쏠림으로 다른 섹터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기관은 삼성전자를 택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라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소부장, 예를 들어 사이맥스 같은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